그날 저녁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제가 절대 꺼내놓지 않는 빨간 도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도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도장 옆에 편지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온 흔적도 없고 창문도 잠겨 있고 저는 혼자 사는데요.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말순 씨. 저는 올해 69 한말순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저는 작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삽니다. 젊을 땐 미용실에서 머리도 해주고 결혼식장 뒤주방도 나가고 공장도 다녔는데 이젠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오래 서질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 배우고 가끔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로 동네 도서관 정리 같은 걸 나가요. 아들은 멀리 살고 딸은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저랑 살다가 요즘은 다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혼자였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건 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손이 먼저 멈추는 느낌.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 창문 밖에서 아주 낮게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불 켜지 마요. 소리 내지 말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면 차라리 덜 무서울 텐데 그 목소리는 늘 웃으며 인사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빌라 1층에 새로 들어온 남자. 이름은 김태호. 태호는 늘 싹싹했어요. 제가 장을 보고 들어오면 아주머니, 제가 들게요. 하고 비닐봉지를 번쩍 들었고 비 오는 날엔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하고 계단을 닦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세상 험해요. 혼자 사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는 아이고 친절하네 했죠.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저를 겨냥한 말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태호가 또 말했어요. 아주머니, 식탁 위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있어요. 내일 내가 갈게요. 내일 내가 간다. 왜 남의 집 물건을 들고 있으라는 겁니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안쪽에서 말했어요. 뭐야, 그게. 그러자 태호가 한숨 쉬는 척 너무 태연하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맡아두는 거예요. 맡아두라고요? 남의 집에 도장을 놓고 맡아두라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친절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메시지가 하나 띵 하고 왔습니다. 발신자가 지연으로 떠 있었어요. 엄마 문 열어. 나 지금 앞이야. 딸 지연이요? 딸은 오늘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너 어디야? 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 회사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 문자 왔어. 문 열라고. 엄마, 나 문자 보낸 적 없어. 그 말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제 딸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제가 문을 열게 만들려고요. 딸이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어요. 엄마, 지금 집안에 누가 있어? 없어. 나 혼자야. 그럼 엄마 집 주변에 누가 있어?
창문 밖에서 태호 목소리가 들렸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신고해. 끊지 말고 스피커로. 신고. 그 한 단어가 목에 걸렸어요. 사람이 겁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신고했다가 더 보복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이를 키우는 건가? 저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을 듣고 살아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문 밖에서 태호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괜히 남 부르지 말고요. 남 부르지 말라고요. 그 말이 제 속을 얼렸습니다. 남 부르지 말라는 건 너는 혼자여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딸이 제 귀에 박히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있지 마. 일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지키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저 혼자 사는데요. 집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고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상대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문은 잠가 두세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문 앞에 뭘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바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문 열지 마요. 오늘은 내가 말할게. 오늘은 내가 말할게. 저는 그 말이 너무 섬뜩해서 피가 확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할게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나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의 일을 자기가 정리해온 사람처럼. 저는 현관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실 벽에 딱 붙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저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동생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제가 평생 지겹게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남편 쪽에서 재혼으로 들어왔던 사람. 남편의 새아내. 그 사람을 저는 그냥 그 여자라고 부를게요. 현관 밖에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문 좀 열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옥죄는 말은 늘 똑같아요. 조용히 해라. 내가 참아라. 괜히 나대지 마라. 딸이 스피커폰 너머로 소리쳤어요. 엄마, 문 열지 마. 누구야 그 여자. 저는 숨을 삼키며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아빠 재혼한 그 여자 목소리야. 딸이 욕을 삼켰습니다. 왜 거기 있어? 문 밖에서 그 여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경찰 불렀다며? 말순아, 너 아직도 철이 없구나. 이런 건 집안에서 조용히 풀어야지. 집안. 그 단어가 칼 같았어요. 그 여자는 늘 집안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남편 장례 치르고 정신이 없을 때도 그 여자는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말순아, 도장만 찍어.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도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사람이 상을 치르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무섭게 통합니다. 문 밖에서 태호가 툭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서 계시면 힘들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어머니. 태호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저 남자, 저 여자랑 한패야.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그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말 조심해. 이 집은 소리 나면 골치 아파. 태호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가져오면 끝인데요. 도장도 놔뒀고, 봉투도 놔뒀고, 가져온다. 뭘 가져옵니까? 저는 그제야 식탁 위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 순간이요. 딸이 제 눈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엄마, 봉투 지금 열어보면 안 돼. 경찰 올 때까지 그대로 둬. 괜히 엄마 손자국 남으면 또 말 돌릴 거야. 맞아요. 저 사람들은 제가 흥분해서 난리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다 보니 헛것을 봤다. 원래 좀 예민하셨다. 그 말로요. 문 밖에서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혼자잖아. 너 말해봐야 누가 믿니? 그 말이 제 가슴을 딱 눌렀습니다. 너 혼자잖아.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말. 딸이 문 쪽으로 다가가 크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저 딸이에요. 지금 통화도 녹음 중이고요. 경찰도 오고 있어요. 그러자 문 밖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가 목소리를 바꿉니다. 갑자기 다정한 척. 아이고, 지연이구나. 많이 컸네. 내 엄마가 요즘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걱정돼서 온 거야. 기억이 왔다 갔다. 그 말이 너무 독해서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니어들한테 그 말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아휴, 어르신이 착각하셨나 보다. 치매 초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기억요? 우리 엄마 멀쩡해요. 그리고 집에 남자가 창문 밖에서 협박했어요. 딸 이름으로 가짜 문자도 왔고요. 문 밖에서 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따님 요즘 힘든 거 있잖아요. 괜히 시끄러워지면 따님도 곤란해져요. 그 순간 저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습니다. 딸은 이혼 사실을 회사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뒷말 나올까봐, 괜히 불이익 생길까봐요. 태호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죠? 그 여자가 이어받듯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다시 자리 잡아야지. 그런데 소문나면 너만 손해야. 손해, 또 손해. 그 말로 우리를 묶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그 봉투 안에 있는 거 내가 잠깐만 들고 있어. 내가 정리해 줄게. 정리해 줄게.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옛날에도 그 여자는 늘 정리라는 말을 했어요. 장례 뒤 통장 정리, 보험 정리, 서류 정리. 정리라는 말 뒤에 뭐가 있었냐고요? 제 몫이 줄어들고 제가 입을 닫고 제가 모른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정리에 속으면 끝이야.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옆집 아저씨 목소리였어요.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신고 통화하면서 소리가 났나 봅니다. 그 여자는 바로 목소리를 바꿨어요. 순식간에 상냥한 목소리. 아, 저희가 가족인데요. 어르신이 요즘 좀 불안해하셔서 옆집 아저씨가 딱 잘랐습니다.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문 앞에서 협박은 뭐예요? 지금 경찰 온다던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없는 곳에서만 강합니다. 누가 보기만 하면 바로 착한 사람을 연기합니다. 딸이 더 크게 말했어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이 사람들 우리 집 들어오려 했어요. 협박도 했고요. 복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하나, 둘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여자가 낮게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끝까지 갈 거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가요. 끝까지. 그 여자가 문에 바짝 붙어 저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아직도 남편 죽기 전에 도박빚 정리한 거 기억하지? 도박빚.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밖에 빚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고요. 제가 울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정리했죠. 그 여자는 그걸 들먹였습니다. 왜요? 제가 창피해서 입을 닫길 바라니까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빚, 너 혼자 갚았지? 그때 내가 도장 찍은 서류들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저는 문 뒤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 지금 일부러 도박 얘기 꺼내서 엄마 입 막는 거야. 맞아요. 도박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한 번의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조용히 하면 너희 집도 조용해져. 원문에서 제가 떨었던 그 문장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무전기 소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앞에 계신 분들 비켜주세요. 그 여자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뭘 했다고 경찰까지. 하지만 태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일단 가요. 여기 사람들 나왔어요. 그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들어가려고 하지 마. 오늘은, 그러면 다른 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둘은 계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복도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사이 저는 식탁 위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얇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는지 경찰이 문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봉투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손대지 않으셨어요? 딸이 대신 대답했어요. 네. 엄마는 그대로 뒀고요. 밖에서 협박한 말은 녹음돼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봉투를 조심히 열어보더니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명의, 위임, 대리. 어려운 말은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이건 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빼앗는 종이라는 걸요.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누가 두고 간 건지 대충 짐작은 가세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지만 말했습니다. 남편 재혼한 그 여자 그리고 아래층 남자.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겨냥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앞세우거나
도박 같은 약점을 들춰서 겁을 주고 서류에 손대게 만드는 경우요. 그 말이 제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괜히 일 키우지 말자로 살아서 늘 누군가 대신 정리해준다는 말에 약했거든요. 그날 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조용히 하지 마. 엄마가 소리 내야 돼. 그래야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봉투 맨 아래에 손글씨 메모가 한 장 더 있었거든요. 말순아, 너 남편 재혼 서류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재혼 서류? 그 여자가 단순히 협박만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과 제 이름으로 이미 뭔가를 해놓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딸의 휴대폰에서 시작될 줄은요. 경찰이 봉투를 가져가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딸 지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 여기서 잘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빨간 도장, 봉투 안의 종이들, 그리고 그 메모. 너 남편 재혼 서류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도대체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이든 현관 쪽이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서류부터 확인하자. 구청이든 은행이든. 그리고 엄마 폰 비밀번호 바꾸고 알림도 다 확인하자. 저는 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나 딸의 휴대폰이 갑자기 띵 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이거 봐. 딸이 제게 화면을 돌렸습니다. 문자 한 줄. 너희 엄마가 도박빚 갚으려는 거 나만 막아준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박빚? 내가 무슨 도박빚이 있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이름으로 걸어둔 거겠지. 저 인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엄마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 딸이 바로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가 지연으로 떠 있었어요.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내 번호로 내 폰에 전화가 오는 거야.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어요. 그러자 바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곧 딸 폰에서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낮고 느린 여자 목소리.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너 똑똑하더라. 근데 똑똑하면 엄마가 다쳐. 딸이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말순아, 너 남편 명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재혼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혔거든. 제 도장? 저는 머리가 멎었습니다. 내가 언제? 딸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기억해봐. 아빠 돌아가시고 그 여자랑 한 번이라도 같이 서류 쓴 적 있어?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이 없던 며칠. 그 여자가 집에 와서
서류를 펼쳐놓고 말순아, 그냥 가족 처리야. 빨리 해야 해. 그랬던 날, 저는 눈물로 눈이 부어서 글씨도 제대로 안 보였고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짚는 곳에 도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남편이랑 살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제 실수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찍은 도장이 지금까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그날 아침 딸과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집에 있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둘 다 밖으로 나가서 일부터 처리하자. 우리는 근처 경찰서에 다시 들러서 밤새 온 문자와 음성 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계획이 길게 잡혀 있었네요. 딸이 물었습니다. 계획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혼자 사는지, 따님과 관계가 어떤지, 주변의 이웃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그걸 계속 떠본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호가 왜 그렇게 자주 제 장을 들어줬는지, 왜 제 우편물에 관심을 보였는지, 왜 혼자 사시면 더 조심 같은 말을 계속했는지, 그게 다 저를 혼자로 만들어 놓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 빨간 도장 어머님 도장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머님 집에 가져다 놓고 나중에 어머님이 갖고 있었다고 만들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나를 범인처럼 만드는 거네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어르신이 그 도장을 보관했다는 말만 남겨도 나중엔 어르신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봐. 우리 잘한 거야. 그냥 문 열고 왜 이래요 했다가 끝났으면 엄마가 다 뒤집어 썼을 거야. 경찰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전화, 문자, 음성 메시지 모두 저장. 집 근처 CCTV 가능하면 확보 요청. 아파트 관리인, 이웃에게 상황 공유 목격자 만들기. 서류는 혼자 처리하지 말고 확인할 곳에서 확인.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딸이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집 관련 서류. 우리는 등기 같은 집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았지만 딸이 옆에서 천천히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듣게 된 한마디가 제 다리를 풀리게 했습니다. 말수님, 이 집 관련해서 예전에 위임 비슷한 서류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딸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상으로는 말수님이 직접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저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혼자 못해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즉시 말했습니다. 엄마, 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기록에는 엄마가 한 걸로 남게 만들어서 엄마가 말해도 본인이 했네요 하고 끝내려는 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왜 저를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몰았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부인해도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다. 이걸로 다 덮으려고요. 그날 저녁 딸과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기 원룸이 아니라 제 집에서 가까운 지인의 집에서 잠깐 지내자고 했어요. 엄마, 오늘은 거기 들어가지 말자. 저 인간들 아직 끝난 거 아닐 수 있어. 저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오도 생겼습니다. 이대로 또 내가 숨으면 평생 숨는다. 그런데 그날 밤 딸 폰으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안 떴어요. 딸이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너 경찰까지 부르더니 이제 일이 커졌네.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통화 녹음 중이에요. 할 말만 하세요. 그 여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달래는 척, 가족인 척. 지연아, 내 엄마가 겁이 많잖니. 그냥 내가 정리해 줄게. 너희는 조용히만 해. 딸이 물었습니다. 뭘 정리해요? 우리 집 서류요? 그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손에 있지. 딸이 이를 악물었어요. 훔쳤다는 말이네요.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쪽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쪽? 그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도박판에서 뭘 걸었는지 알아? 도박판. 또 도박입니다. 그 여자는 도박이라는 단어로 저를 찍어 누르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여자가 던진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머릿속을 번쩍 깨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돈 문제로 밤늦게 전화 받던 모습,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얼버무리던 얼굴, 장롱 깊숙이 숨겨둔 종이 뭉치. 그때 저는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마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여자는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집 관련해서 말순 내 이름이 걸린 게 있어. 그거 조용히 넘기면 끝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안 넘겨요. 법대로 해요. 그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법대로? 그럼 말순아, 너는 도박 빚 갚으려고 집 넘긴 사람으로 남아. 너 딸도 똑같이 찍힐 거고.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게 목적이야. 엄마를 도박으로 더럽혀서 말 못하게 만드는 거. 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협박한 거 다 녹음됐고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하고 서류건도 전부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정말 칼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지연아, 너 이혼한 거 숨기는 거 내가 누구한테 말할까? 딸 얼굴이 딱 굳었지만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말하세요. 그걸로 사람 협박하는 당신이 더 창피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두려워하던 소문이라는 게 내 목숨보다 큰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반전은 하나야. 저 여자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딸이 제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격자. 기록.
그리고 엄마가 혼자가 아닌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웃에게 상황을 알리기. 필요하면 경비나 관리인에게도 공유. 경찰과 상의해서 집 주변 기록 확인. 낯선 사람, 그 여자 접근 시 바로 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누구든 정리해줄게 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 딸이 제 입모양을 따라 하게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확인하고 할게요. 밖에서 얘기하세요. 경찰 부르고요. 처음엔 입이 안 떨어졌어요. 저는 늘 참고 넘기던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몇 번 연습하니까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낮에 잠깐 딸이 은행을 다녀온 사이였어요. 저는 집에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르쳐 준 대로 저는 바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문 앞에서 말하세요. 지금 녹음합니다. 그 여자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변했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이 됐습니다. 맞아요. 변해야 살아요.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문 열어. 집안일이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집안일 아니에요. 지금 경찰 부를 겁니다. 그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경찰? 경찰이 내 편일 것 같니?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인사만 하던 분이었어요. 저는 바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저 사람 우리 집 서류 때문에 협박하던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그 여자는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고, 제가 가족인데요. 어르신이 요즘.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딱 잘났습니다.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왜 문 앞에서 협박해요? 나 경찰 부를게요. 그 여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 눈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스피커로요. 여기 한말순인데요. 예전에 신고했던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지금 문 앞에서 협박 중이에요. 그 여자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말순아, 너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네, 끝까지 가요. 그 여자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들 좀 나와보세요. 협박한대요. 문이 하나 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 여자는 뒤로 물러났고 계단 쪽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오고 우리는 복도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여성분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남편이 재혼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제게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어머님, 큰 건 하나 정리됐습니다. 뭐가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주장하던 집이 원래 자기 쪽 것이라는 말, 그 근거가 남편분이 생전에 작성했던 서류 조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끼어들어 만든 흔적이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작이 남편의 도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층 김태호 씨요. 그분이 그 여성의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그 여성이 서류 처리 도와준다며 여기저기 붙여 쓰던 사람이었고 혼자 사는 분들 접근해서 정보 얻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았습니다. 태호가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른 건 진짜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걱정해서 왔다. 그렇게 들리면 사람은 문을 열거든요. 그 여자는 재혼 가족이라는 얼굴을 쓰고 태호는 착한 이웃이라는 얼굴을 쓴 겁니다. 둘이 같이 서면 사람은 더 쉽게 속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갈까? 아니면 엄마가 당당히 여기 살래?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살래.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들은 또 다른 혼자 사는 사람을 찾을 거야. 나는 이제 도망만 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누가 과하게 친절을 베풀면 속으로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부탁했나? 내 정보를 왜 알려고 하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예민한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딸에게 바로 알리고, 이웃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같이 듣고, 문자, 통화는 남기고, 문은 열지 않고, 경찰을 부릅니다. 며칠 후 경찰이 마지막으로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그 여성분이 도박 이야기를 꺼낸 건 어머님을 창피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분 생전 도박 관련 문제를 이용해서 어머님께 책임을 씌우려 했던 정황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요. 억울해서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조용히 살았다는 이유로 먹잇감이 된 게 너무 억울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야. 엄마가 조용히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여자는 더 이상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문을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인데요. 정리해 줄게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요. 그 말에 속아서 제가 또 도장 찍고 또 책임지고 또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속삭이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혼자를 노릴 뿐이에요. 누군가가 문 밖에서 말합니다. 문 좀 열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때는요. 문 열지 마세요. 혼자 삼키지 마세요.
이웃을 부르세요. 자식에게 알리세요.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재혼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 친절이라는 말이 항상 내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을 조용히 만들려는 사람은 당신을 살려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쓰려는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